예, 좀 쉬셨죠?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넘어갑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언제 시행된다 그랬어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부터 적용됩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맨 밑에 가로 안에 2001년 1월 13일 시행 이 단어 있어요? 네. 이거 동그라미. 이건 뭐 시험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은 적용한다 안 한다? 이걸 전제로 깔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용어는 뭐 필요한 것만 보면 돼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가장 먼저 매장 신고가 있죠? 매장이란 말은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 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여기서는 신고냐 허가냐 사전이냐 사후냐 이걸 공부하면 돼요. 화장이란 뜻은 뭐예요? 불에 태워서 장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건 시장군수 구청장에 허가예요 신고요? 신고인데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라고. 그죠? 그럼 개장도 신고요 허가요? 신고입니다. 개장은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이것도 사전이에요, 사전. 사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이란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개장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 시체나 유골을 옮기는 것도 개장. 봉안시설로 옮기는 것도 개장. 화장시키는 것도 개장. 자연장 하는 것도 개장. 자연장 하는 것도 개장이에요? 그러면 자연장이 또 뭐요? 오로지 나무 밑에만 산에 뿌려버려? 그러면 그 앞페이지 넣은 거 봐봐요. 용어 한번 봐드릴게요. 양가로 3번 자연장이란 용어 있어요? 자, 화장한 유골의 골분. 자, 화장하면 유골의 골분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수목이나 화초, 잔디,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연장. 그죠? 그 말이에요. 화장하면 골분들 있잖아요. 수목, 잔디, 화초,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10번 용어 한번 체크하세요. 그러면 자연장지란 게 뭐예요? 자연장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그 지역을 말해요.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 이걸 자연장지란 말을 써요. 용어 잡았어요? 네. 자,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자, 다시 뒷편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청색 3번은 하여튼 사전이냐, 사후냐, 신고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매장은 며칠 이내 신고? 30일. 화장 개장은 사전 신고. 개념 잡았어요? 그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묘지 구분. 칠판 보세요.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하고 무슨 묘지로 나눠져요? 사설묘지. 그럼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및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를 말하죠. 그러면 사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요? 개인.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개인 묘지가 있고 또 가족 묘지가 있고 또 정중 문중 묘지가 있어요. 또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법인 묘지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간단하게 개념 잡아줄게요. 개인 묘지는 일기 분묘를 말합니다. 몇 기 분묘? 일기. 이건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구역 안에 묻는 걸 말하고. 됐어요? 자, 이건 종중 문중 구성원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하고, 이것은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는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치 기준 면적 알아야 돼요. 자, 사설묘지 설치 기준 면적은 개인 묘지는 얼마까지?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종중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 내려갔는데 이거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세요?
30, 100, 1000, 10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 30, 100, 1000, 10만. 집에 갈 때도 30, 100, 1000, 10만. 여기 올 때도 30, 100, 1000, 10만. 그죠? 계단 내려갈 때도 30, 100, 1000, 10만. 계단 오를 때도 30, 100, 1000, 10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다 넣었어요? 자, 이 암기사항도 오늘 또 몇 가지 나와요. 근데 암기사항이 여러분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재밌어. 30, 100, 1000, 10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처음에만 그러지 나중에 너무 재밌어. 한번 해봐요. 시작. 그래. 아, 좋았어요. 조금만 연습하면 돼. 좀 적성이 안 맞더라도 조금만. 그렇잖아요. 젊은 층에는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래도 같이 움직여봐. 되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좋았어요. 1기당 점유 면적, 한 기당 점유 면적 있잖아요. 이건 비석, 상석 이거 다 포함해서 한 기당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똑같이 30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예요? 10. 합장했을 때만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 묘지가 100이잖아요. 설치 기준 면적이. 여기 100이면 한 기당은 전부 다 얼마다? 10이다 이 말이에요. 3기면 합장했을 때만 얼마? 15. 그러니까 여기는 뭐 크든 적든 길기당은 똑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공설 묘지도 10, 15입니다. 한 기당 면적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한 기당 정면적은 전부 다 10, 15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잘 봐봐요. 그러면 이 개인 묘지를 설치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30일 내. 사후 신고죠? 근데 가족 종중 법인은 신고요? 허가요? 허가. 왜? 면적이 크잖아요. 면적이 커. 10만씩 파헤쳐 놓고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전 허가 받아서 파헤쳐야지. 10만 생각해봐. 그렇죠? 온 산 다 뒤집어 놓고 신고하면 허가 받아서 해야지. 그죠? 이건 사전 허가야.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인 묘지를 허가할 때 무슨 법인에게만 허가를 내죠? 재단법인. 오, 좋았어요. 금세 컨닝했어? 하여튼 컨닝은 잘하셔. 하여튼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무슨 법인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사단법인할지 공공법인을 허가 안 내줘요. 오로지 재단법인에 한해서. 오로지 무슨 법인? 재단법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사설묘지, 법인 사설묘지는 그래요.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묘 형태 있잖아요. 분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봉분하고 뭐? 평분. 높이를 알아야 돼요. 봉분은 높이가 몇 미터? 1m. 평분은 50cm.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그 4번에서, 청색 4번에서 양갈래 묘지 구분 있어요? 공설 묘지는 첫째 줄 시도의사, 시정수, 구청장 나와있죠? 국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국가는 안 들어가. 자, 그것만 주의해주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사설묘지 들어있습니까? 자, 제목만 밑줄긋어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법인묘지. 몇 가지 종류? 네 가지.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뭐. 양가로 2번. 개인묘지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자, 개인묘지는 며칠에 신고? 30. 근데 가족, 종중, 법인은 허가죠? 두 번째 줄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는 다 사전이니까. 근데 그 첫째 줄보다 무슨 법인에 한한다? 그 별표 쳐서요. 법인 묘지를 허가할 때 오로지 재단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줘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설묘지 설치의 기준 면적 개인 묘지는 얼마? 30. 가족은? 종중문중은? 법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 100, 1000, 10만. 오, 좋았어요. 다시 한다. 시작. 30, 100, 1000, 10만. 그렇죠. 재밌죠? 처음에는 쑥스러워했는데 금세 재밌게 느껴지잖아요. 처음에는 쑥스러워 죽으려고 했는데, 그죠?
괜찮아요. 쑥스러울 필요 없어요. 다 하고 있거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 강의 들으신 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공설묘지 동그라미. 그리고 가족, 종중, 법인묘지 1기. 이렇게 나와있죠? 상석, 비서, 설치부는 10, 합장은 15,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있죠? 근데 거기는 개인묘지가 지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개인묘지는 똑같이 30이에요. 점유면적도 똑같이 30이라고. 그래서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설묘지는 들어있지만 개인묘지는 없습니다. 자, 3번. 형태, 보험금 평균 높이 1m. 보험분은 몇 m? 평분은 50cm. 그리고 봉합면 높이는 70입니다. 일기당 점유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거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 읽으세요. 자연장지란 것은 아까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을 이야기했죠? 자연장 하는 장소를 말해요. 그러면 이 자연장지 이제 해놓으면 머리가 막 완전히 뒤죽박죽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할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면적은 안 할 거예요. 면적은 이것도 확실히 해놔야 되니까요. 일단 자연장지는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종류는 똑같아요. 종류는 똑같고 이 개인 자연장지는 있잖아요.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이렇게 나눠져요. 됐어요? 네.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등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게 종교단체가 들어가거든요. 자, 봐봐요. 그러면 개인 자연장지는 똑같이 신고고 30일이네요. 그럼 여기가 똑같죠, 지금? 네. 근데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신고인데 사전 신고. 여기까지 신고야. 됐죠? 근데 자연장지는 법인만 허가야. 법인만 허가라고. 됐어요?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법인 등 자연장지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등이 더 들어가거든요. 법인 등 자연장지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이 등 속에가 종교단체가 들어갑니다. 무슨 단체? 전체, 종교단체. 신도하고 그 가족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능해요. 갑자기 이제 흔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면적 안 할 거라고, 이것만 할 거라고. 자, 보세요. 자연장지는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종중, 문중까지 신고야. 오로지 법인 등만 허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자, 앞에는 이제 30일이냐, 미리 신고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설 법인 묘지는 재단 법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근데 법인 등 자연장지는 재단 법인도 가능하고, 공공법인도 가능하고, 종교단체까지 가능하다. 개념 잡았어요? 이걸 잘 구분해봐. 자, 밑줄 볼게요.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2번. 좋아.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개인 자연장지 동그라미. 며칠 내 신고? 30일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그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가족, 문중 자연장지까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미리 신고 동그라미. 아까 일반은 허가잖아요. 미리 신고입니다. 그리고 법인 등 동그라미. 법인 등 자연장지 동그라미. 이건 허가 동그라미. 허가 있죠? 네. 근데 하려는 자는 게 사전 허가입니다. 그럼 법인 등에다 적어요. 세 가지.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다 적으세요.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까지 들어가요. 이게 종교단체도 허가 내준다고. 공공법인도 허가 내주고 자연장지는 그래. 자연장지. 개념 잡았어요? 네. 와, 되게 쉽죠? 네. 좋았어요. 됐죠? 됐죠?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끝.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설치 기준 면적 나눠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 뭐가 있어요? 설치 제한적도 이제 또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리 제한도 있고 또 제한 설치할 수 없는 데 있어요. 거리 제한부터 들어갈게요. 거리 제한은 두 가지 나눠요. 개인하고 가족 묘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은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한 장소로부터는 몇 메타?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법인묘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또 나눠지죠? 자,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는 몇 메타? 3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학교, 공중은 몇 메타? 500이야. 여러분 교재는 2번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공부하기 편하죠. 200, 300, 300, 500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도, 철, 하, 예입니다. 이게 도로, 철도, 하천, 예정자. 자, 2번 먼저 보세요. 개인 가족묘지, 니은을 먼저 보세요. 개인 가족묘지 있어요? 네. 도로에서 도, 동그라미. 철도에서 철. 하천에서 하. 예정지역에서 예. 그래서 도철하에 몇 메타?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고. 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한 시설 장소로부터는 300. 200, 300이죠? 네. 근데 그 위에 기억, 종중, 문중, 법인묘지 있잖아요. 네. 이건 도철하에는 얼마? 300. 20호 이상 학교 이런 거 500. 그러니까 니은을 먼저 한 게 좋아요. 200, 300, 300, 500. 이래야지 외우기 쉽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니은을 먼저 하고, 또 이건 2개씩 끊어져요, 지금. 개인, 가족, 종중복 2개씩 끊었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제한 지역을 한번 봐주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설치 제한 지역 있어요? 네. 자, 국토계획 및 이용행을 한번 녹지지역, 녹지지역 동그라미. 녹지지역은 설치 조성이 제한된 지역만 안 돼요. 그럼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녹지지역은 설치 가능한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나눠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원칙은 안 돼. 그 외적인까지 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원칙만 하세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왜 안 되겠어요? 물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도 원칙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디귿 나와 있죠. 됐어요? 예적은 놔두세요. 그 다음에 주상공업지역 끊으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 끊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종합적인 주상공업지역은 무조건 안 되죠. 네.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지죠. 네. 그거 주의해야 돼. 녹지지역은 제한된 지역은 안 돼요. 근데 주상공업지역은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공업지역은 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공장에서 야근하고 있는데 같이 야근하자고 달라드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안 돼. 깜짝 놀랐어. 자. 그 다음에 수변구역은 안 돼. 수변이 어디 말하겠어요? 물인데 강 주변, 4대 강 주변을 말합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주변은 안 돼. 그걸 수변구역이라 그래. 그 다음에 도로 주변을 접도구역이라 그래.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접도구역은? 아니, 시끄러워서 안 돼. 요즘은 자동차가 밤낮으로 다녀. 잠을 못 자. 아이, 귀신도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안 돼. 자, 하천구역도 안 되고, 농업진흥구역. 이 우량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그 채종림단. 채종림은 뭐예요? 종자. 종자 채집할 목적으로 지정된 산림을 말해요. 됐어요? 이거 안 되고. 보안림. 공공이해 방지를 위해서 지정된 산림을 말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 요종구기림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 바꿔서 이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존이란 말을 써요. 보존구기림. 요전을 지우고 뭐라고 적어? 네, 보존으로 바꾸세요. 여기는 안 돼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보존구기림. 이 보존구기림하고 준보존구기림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이 보존구기림은 묘 못해요. 이건 국가에서 계속 관리를 할 거거든요.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사방지 안 됩니다. 사방지가 뭐예요? 비슷해요. 그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나무 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방 사업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방지. 모래 사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는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총 맞아 죽을까봐요. 한 번 죽은 것도 서러운데.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들어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된다, 안 된다?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져요. 제한된 지역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상수원 보호구역은 원칙은 돼, 안 돼? 물론 예의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도 원칙은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수변구역 돼? 안 돼. 하천구역 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안 돼요. 체종림, 안 돼요. 사방지, 안 돼요. 접도구역. 안 돼요. 안 되죠. 접도구역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시끄러워서 그렇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돼요. 그다음 보존구결이면 안 돼. 이해됐어요? 보존구결이면 행정재산을 보고 있어요. 이건 처분도 못하게 돼서 국가께서 관리할 구결임이거든요. 묘도 설치 못해요. 자, 그런 거 한번 읽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묘 설치 기간 들어갑니다. 자, 기간 한번 봐드릴게요. 이 설치 기간 우리가 앞으로 묻힐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럼 몇 년? 30년이에요, 30년. 근데 길다고 생각하세요? 짧다고? 짧아요? 그럼 연장 가능하죠? 몇 번? 한 번에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장 몇 년까지? 60년까지 가능해요. 그것도 연장 신청해서 연장 됐을 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연장 기간이 30년이면 너무 길 수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묘술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로서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5년에서 몇 년 사이? 30년 사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으로 단축해놨다, 서울시 조례에서. 그러면 최장 몇 년? 45년이 돼요. 원래 기간은 단축 못해요.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축하는 것은 조례사항이야. 법률사항이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끝나면. 60년이 끝나든 30년이 끝나든. 자, 이 시설물 다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때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매장된 요거를 화장시키거나 봉환시설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됐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나무 토지에 승낙도 받지 않고 써놨어, 묘를. 누가? 을이. 가부 토지에다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그러면 이 묘를 바로 파서 버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쫙 있네죠. 개장은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개장인데 허가야. 차이가 뭐요? 이건 나무 분묘로 옮길 때. 이건 개장이지만 허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을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아까 분묘 기지권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승낙 없이 써도 사용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묘는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시효 취득이 되는 것은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만 가능한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자연장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토지 사용권 주장할 수 없다. 보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그 말이구나. 끝. 체크. 체크 들어갈게요. 자, 양가로 6번 기간. 자, 공설묘지도 똑같아요. 몇 년? 30년.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결론만 밑줄 그으면 두 번째. 일에 하나요? 몇 년? 30년 연장. 한 번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조례 동그라미. 그리고 5년 이상 30년 미만 안에서 설치 기간에서 연장 기간 동그라미.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기간을 단축해요? 연장 기간? 자, 양가로 7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이쪽 오세요.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설치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두 번째, 매장된 요구를 화장하거나 공간. 나와 있죠? 2번, 3번 상식으로 읽어두시고. 자, 양가로 8번. 제목이 뭐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이쪽 와보세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자, 연고자는 다음 분묘에서 분묘를 가는 시장 등 허가 동안. 허가를 받아서 매장된 시체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개장 동그라미. 그래서 기억이 뭐냐면 승낙 없이, 니은도 마찬가지.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들 있잖아요. 이건 개장인데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절차예요, 절차. 이 절차도 한번 읽어두시고.
3번하고 4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묶어 놓으세요. 3번만 몇 쪽 보시면 4번은 자연장지를 말해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낙 없이 설치된 연고자는 소유자, 설치자,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 그 밖에 보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효 취득이 안 되는 소리요.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분묘. 그래서 이제 4번도 같은 원리야. 자연장지를 말한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끝. 자, 그리고 이제 뭐 무효 분묘랄지 뒤에 뭐 사전 매매 금지 이건 상식으로 읽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정도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안 충분해? 충분해. 그래서 끝. 그러면 기념해서 여러분 아니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무조건 쉬려고 해요. 아주 잤어요. 예제 4번 풀어보려고. 기념해서 예제 4번 풀어보라고. 기념이란 말이 나오니까 무조건 쉰다 그랬죠. 아니 답 나왔어도 다 풀어봐. 자, 안 배운 거 있어요? 없죠? 방금 했던 거 다 있잖아요. 근데 1번은 맞아 틀려? 왜? 30. 너무 쉽죠? 예, 근데 2번은 매친의 신고? 30. 사후 신고입니다. 맞고. 3번은 가족묘지는 그거 가족묘지는 아까 그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자 그랬잖아요. 같은 구에 설치한 묘지 맞고. 자, 4번은 허가할 때 법이묘지 오로지 무슨 법이에요? 재단법인. 자연장지는 세 가지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오로지 재단법인입니다. 맞고. 5번은 몇 년이네? 그죠? 아는 지문만 나오니까 너무 좋죠?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그래도 시간 나오면 잊어먹어. 이번 모의고사도 장사법 나오는데, 그죠? 자, 454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토지 이용객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먹으세요. 갑이 우리가 지금 기본적상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권리관계, 여태 권리관계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조사로 떠나야 돼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조사로 떠나야 되죠? 그럼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든 이용제한이 다 나와요? 중요한 거면 나와. 그러면 거기 안 나오는 사항은 뭘로 조사해야 돼요? 안 해버려요? 현장 답사 가면 제한사항이 내가 제한사항이에요 그러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관련 법을 찾아봐야 돼.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뒤져봐야 되고, 문화재 있으면 문화재 보호법 뒤져봐야 되고, 주변에 학교에 있으면 학교 보건법 뒤져봐서 제한사항이 있나 확인해야 돼. 거기도 안 나오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거기 또 뒤져봐야 되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리는 그거야. 기억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455페이지 조사 확인 방법 있어요? 네. 양가로 1번, 2번 보세요. 청색 2번에서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밑에 보세요. 시군구청장 등은 여기서 발급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시군구에서 발급한다는 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받아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불문한다.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거. 됐어요? 자,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중요한 이용제한 거래규제만 규정해 놓는 것이 모든 제한사항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관련 법령 동그라미. 아까 문화재 보호법 이런 관련 법령이랄지 현장조사. 보충하라고 했죠? 거기도 안 나오면 이제 부동산 종합정보망 이거 다 뒤져봐야 돼. 됐어요? 자, 끝.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용 제한에서 공부할 것은 농지법이에요. 거래규제인데 농지법상 거래규제. 지금 무슨 시간으로 넘어왔어요? 공법 시간으로 넘어왔어요. 공법에서 농지법 전반적으로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미 배웠죠? 그러면 잘 아시겠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실무와 관련된 부분만. 이해되세요? 실무와 관련된 것만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이 농지 소유 상한제하고 또 하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하고 또 뭐가 있어요? 농지 위탁하고 위탁 경영 이것하고 농지 임대차하고 사용대차 이걸 주로 이제 다룰 건데 실무와 관련된 거 직접 관련된 건 네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1, 2월 달에는 위에 두 가지밖에 안 했을 거예요. 위탁하고 임대차 사용대차는 안 했거든요. 오늘 다 할 거예요. 오늘 다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잡으세요. 자, 농지 소유 상한제. 용어는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될 거고, 용어 거의 볼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양가에서 한번 농지 소유 제한 있어요? 네.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농지는 자기의 농역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쉽게 말해서 농사 안 지거나 안 지면 소유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그죠? 경영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럼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이게 농지 소유 상한제야. 됐어요? 예. 2번인데 자, 상속 농지 중에서 농사를 안 지어요. 농경영 이용해서 안 했어? 그럼 얼마까지만? 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이내란 말은 만까지 다 들어가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년 이상?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이농했어요. 이것도 얼마까지? 만. 8년도 알아야 돼. 8년, 만까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 명령 있어요, 없어요? 주말 체험 명령은 만이요, 천이요. 그리고 이내입니까, 미만? 미만 알아야 되고. 이내가 아니에요. 천이 안 들어가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세대원 각각이요, 전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전부입니다. 부부 같으면 합산해서 천이에요. 각각 천이 아니라. 그리고 미만이라는 단어. 여기는 이내입니다. 이내는 만까지만. 됐어요? 자, 지금 칠판에 적힌 단어를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핵심적인 단어. 됐죠? 네. 그럼 이걸 딱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 그렇지. 만, 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 만, 천. 그렇지. 컨닝할 때도? 천. 앞사람 콕 지르면? 자, 그러면 감독관이 전혀 뭔 소리인지 몰라. 아, 그렇잖아요. 좋았어요. 만만천. 됐죠? 주말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천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이 뭡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거 들어갑니다. 자, 농지증 법적 성격도 시험에 간혹가다 나오니까 알아야 돼. 자, DP 니은 보세요. 니은 첫째 줄으단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할 서류다. 이 지문 있어요? 네. 농지증은 등기할 때 첨부할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몇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계약 등 효력을 발생시킨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증 없어도 매매계약 효력은 발생해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달리편에서 계약을 달리편에서 법률행위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효력 발생시킨 요건은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이 법적 성격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몇 번? 2번. 농지증 발급 대상 있어요? 네. 여러분 교재상에 기억하고 니은이 이거요. 디귿부터 비읍이 이거고. 됐어요? 그거 묶으세요. 기억 니은은 농지증 필요한 거고. 디귿부터 비읍 것은 농지증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책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미음은 저거 니을 후단에 상속 있죠? 네. 그게 미음이요. 네. 그 미음, 비읍.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분석 들어갑니다. 기억부터 분석 들어갈게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고 기억에 나와 있죠? 네. 교환도 있죠? 네. 증여 동그라미, 증여만 동그라미. 왜 다른 건 동그라미 안 치고 증여에다 동그라미 칠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매매에다 동그라미 저 증여만 동그라미 치라래. 그렇지 내 마음이지. 오, 오랜만에 하나 맞췄어. 아주 좋았어요. 아 기뻐요. 하나 맞춰서. 자 근데 이 앞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증여로 토지 취득할 때 허가증 필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농지증은 필요해요. 헷갈리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야. 비교하라고. 됐어요? 판결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또 왜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렇지. 똑같아요. 허가구역에서는 경매는 허가증 없어도 된다고 했죠.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농지증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매각 기일이요, 매각 결정 기일이요.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적어놔요. 안 적혀주신 분만.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어놔봐요. 경매 절차를 배워야지 이게 뭐 알잖아요. 그죠? 공매도 있어야 돼. 공매. 농지증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하지 않는 거 순서에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그 미음에 보면 상속이 있어요? 없어도 되고 그 가로 안에 상속 인액의 한 유증 나와 있습니까? 인액의 한 유증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죠? 자, 인액의 동그라미. 왜 이걸 동그라미 쳐야 돼요? 상속권이 있는 자에 대한 농지를 유증할 때는 상속을 똑같이 취급해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속권이 없는 자,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그 말이구나. 됐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 완료가 있잖아요. 전용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 그죠? 협의는 주로 관청끼리 하는 것들이요. 이것은 필요가 없어.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는 있어야 돼요. 개인들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허가 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농지는 농지증 필요 없다고 나와 있죠? 담보농지는 또 뭐요? 네, 두 번 적어놨어요? 자.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보통 농민들이 돈을 빌렸을 때 농협이나 축협에서 빌려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빌려줘요? 농지 저당 잡겠어요? 1억 빌렸었다면 저당을 농지 잡을 거라고. 근데 농민들이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럼 그 경매 들어가잖아요. 신청해서. 근데 2번이나 경매했는데 유찰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 채권자인 농협이 저당권자잖아요. 직접 그 담보농지 경매에 참가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담보농지 취득할 때는 없어도 되고 경매는 있어야 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비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내 농지는 필요 없겠죠? 근데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져요. 아까 장사법에서도 나눠졌죠? 그럼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농지는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니은해가 나와 있고 디귿해가 나와 있어요. 녹지지역. 여러분 교재에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 없는 것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없어도 돼.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주상공업지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책에 나와 있고 책에 안 나온 거 내가 옛날에 적으라 그랬죠 하나. 몇 개 적어놨어요? 뭐 적었어요? 공유농지를 뭐 했을 때? 분할했을 때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또 농업법인은 뭐 했을 때? 합병했을 때도 필요 없다 그랬죠? 하나만 더 적으세요. 없는 쪽에 적어야 돼요.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경우 있어요. 농지를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경우. 이것도 필요 없어요. 시효 완성. 이 앞전에 2개 적혀 있다며.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시효 완성. 시효 완성. 시효 완성도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죠? 우리 실무 쪽에는 이게 가장 중요해. 시험도 자주 나오고. 실무 파트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줄 안 된 것 같아도 꼼꼼하게 해야 돼. 좋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할게요. 이건 판사 안 할게요. 자, 농지증 발급 절차 있어요. 자, 기억 한번 보세요.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 동그라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용을 시국 읍면장에 발급 신청하라고 했죠? 읍면장 동그라미. 농지증은 시국 읍면장입니다.
군수 X. 읍면장 대신 군수 X입니다. 자, 그거 G.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에 발거? 4일. 근데 가로 안이 중요합니다. 자, 농업 경영 계획서 면제의 경우는 며칠? 2일. 그러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적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네? 네. 그 면제가 오른쪽 페이지. A, B, C입니다. A가 뭐요? 이게 뭐냐면 농과대학에서 연구 목적,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건 농사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어. 대신 농지증은 있어야 돼요. 그럼 며칠에 발거? 2일. 이거 2일이다 이 말이야. 주말 체험 영농도 며칠? 2일. 전용 허가나 신고도 며칠? 2일. 아, 이런 것은 2일 이내 발급을 해주는 거구나. 개념 잡았어요? 예. 자, 동그라미 4번은 볼 필요 없고 이건 주말 체험은 종합적으로 써놓은 거고. 자, 양가로 5번 한번 보세요. 농지 무슨 경영? 첫째 점 여쭤보세요. 농지사에서는 다음 경우 외에는, 밑에 거 외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위탁 경영 못해. 본인들이 경영을 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탁 경영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유들이 많죠? 이게 적은 것 같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외울게요. 2번 체크하세요. 몇 개월 이상 국외 여행. 국내가 아니라 국외 여행이고 3개월이에요, 3개월. 국외 여행 갈 때 뭐 세계 일주 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한 달, 몇 개월씩 한 사람도 있더만. 1년 내내 한 사람도 있고. 그때는 맡겨놓고 가야지. 그죠? 위탁 경영 가능.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있어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동그라미. 자, 도지사 나가려면 도지사 임기 동안 또 농사를 못 질 수도 있어 없어? 그 위탁 경영 가능하다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됐어요? 네. 내일 모레 또 선거한대. 거기 나가실 분은 위탁해놓고 가도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그죠? 이해됐어요? 두 가지만 외워봐. 원래는 위탁 경영 한다 못 한다? 근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양가로 6번 제목 읽으세요. 그러면 칠판 한번 보세요.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업 경영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경영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안 했어. 그러면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몇 년 이내 처분해야 돼요?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1년 이내 사유가 발생했는데 처분을 안 해.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 떨어져요. 처분하라. 이것은 그러면 처분명령 시군면장이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건 또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읍면장이 아니에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3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처분명령 떨어져. 무슨 명령 떨어져? 그럼 이제 처분명령 떨어지면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어. 처분할 자신이.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그러면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어디다 매수 청구 가능해요? 한국농어촌공사. 어이, 좋았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 청구 가능하는데 공시지가입니다. 무슨 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럼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이 앞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불허가 나잖아요. 그럼 매수 청구 가능하죠? 토지거래에서 허가 안 내주면 시장군수구청장에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무슨 가격으로? 거기도 공시지가였어요? 감정가격? 공시지가? 아, 벌써 흔들리죠? 딱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2주일도 아니야. 공시지가요. 그러면 감정가격은 선매. 아, 선매할 때 감정가격이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요. 여기도 공시지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7번 봐봐요. 좀 이따 책 받을 테니까. 근데 처분 명령이 있는데 처분 안 해. 그럼 이행강제금 들어갑니다. 무슨 강제금? 이건 토지가액이 얼마? 100분의 20이에요.
100분의 얼마? 20. 매년 1회.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고 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 그랬죠? 안 하면 이행명령 떨어지죠?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들어가죠? 거기는 얼마? 100분의 10 범위 내까지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치, 임대, 변경 공부했잖아요. 범위 내. 여기는 100분의 20이야. 이행강제금 두 군데밖에 없어, 우리 과목은. 우리 과목에서는 토지거래 허가하고 여기. 그죠? 매수청구는 농어촌공사. 공시시간은 똑같고. 그럼 잡았어요? 좋아요.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멍커, 체크. 자, 양가 6번 두 번째 줄.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처분하라? 너무 경영하지 않으면. 그게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구수 구청장 동그라미. 여기는 시구 운변장이 아니에요. 6개월 이내 농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말 안 되면 매년 토지가액이 얼마? 100분의 20. 20%입니다. 밑줄 그시고. 자, 동그라미 3번. 농지 소유자는 무슨 명령을 받으면? 자, 농어촌공사 동그라미, 한국농어촌공사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자,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무슨 기준으로? 공시지가. 그것만 동그라미. 단서가 있는데, 단서는 머리 아프니까 놔놓고 일단 공시지가만 공부해보세요. 이해됐어요? 무슨 지가? 공시지가. 농어촌공사에다가. 개념 잡았어요?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쉬운데 자주 잊어먹지. 자, 요즘 들어서 양가로 7번이 또 자주 나와요. 이게 임대차 사용대차 이거요. 이게 시험 또 자주 나와요. 임대차 사용대차는 직접 실무와 관련이 있죠? 아, 그래요. 이건 시험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좀 적으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없다? 사용대라는 것은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 임대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 없다가 원칙이야. 근데 여기도 예가 있어, 없어? 꽤 많죠. 그래서 두 가지만 할게요. 니은이에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 이 지문 좀 익혀두세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동그라미. 디귿,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것만 동그라미. 이런 경우도 위탁도 아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임대 내주고 도지사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니, 도지사 당선되면 예를 들었어요. 농사 못 짓잖아요. 도지사 일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탁도 가능하고 임대해 놓을 수도 있고 사용대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두 가지만 외워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억 두 줄 적으세요. 임대차 계약은, 사용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명계약 동그라미.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지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계약서 쓸 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적으세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입니다. 근데 약정을 하지 않거나 3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죠. 그럼 3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리는 뭐하고 비슷하면 주임법하고 비슷해요. 주임법은 2년. 농지 임대차는 3년. 자, 됐어요? 자, 동그라미 5번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 맺는데 계약 기간이랄지 임대료랄지 임차료랄지 이게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 이 자치구청이랑 또 자치구청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동그라미.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조정안이 수락을 했어, 서로가. 그럼 수락했다는 거, 그 조정에 합의했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이게 임대차 계약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예. 적어도 계약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 신청한 거잖아요. 그럼 조정안이 수락이 되면 그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자, 6번.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밑에 예제 5번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배웠으니까. 안 배운 거 있어요? 틀린 거. 1번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근데 A적으로 뭐 상속이랄지 그런 건 가능하죠? 네. 원칙 맞고. 공유농지 분할. 아까 책에는 없었지만 적은 거 있죠? 네. 농지증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농업법인 합병도 필요 없고 시효 완성도 필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몇 개월 이상 국외여행? 3개월 위탁 경영. 3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틀렸고. 자, 4번은 누구에게 발급 신청? 시급 읍면장의 군수가 아니에요. 자, 5번은 몇 년 이내 처분? 1년 이내 처분. 그 다음에 484페이지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484페이지 몇 번 문제? 4번 문제 풀어보세요.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관련 문제입니다. 자, 방금 안 배운 지문 있어요? 없어요. 답이 뭐예요? 3번. 왜? 3년 이상 임대차가, 농지 임대차는 3년 이상이에요. 네.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근데 특이한 점은 자치구청장이에요. 네. 자치구청장. 그리고 이제 농지 임대 농지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주임법하고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이게 농지 임대차가 원리는 비슷해요. 내용만 다르지.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 밑에 그럼 5번 한번 더 풀어봐요. 개념으로. 484페이지 그 밑에 5번 있어요? 옳은 걸 골라라. 다 풀었어요? 잘 안 풀려요? 옳은 거 고르라 그랬죠? 네. 그럼 이제 농지인데 옳은 거 1번 보세요.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이건 어디서 나와? 민법에서 나와. 이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 못하는 것은 민법 조문에 나와요. 303조 2항에 나온다. 우리가 이 농지법에 나온 게 아니야. 이건 민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임대하고 사용돼도 원칙은 못 하잖아요. 근데 전세는 아예 못해. 전세권 있잖아요. 물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지증 필요해요? 없어요. 협의 완료는 필요 없지 않았죠? 네.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돼? 네. 자, 3번 경매. 경매는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했죠? 네. 근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매수 신청시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경매 신청할 때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은 한참 후에요. 신청하고. 이해됐어요? 네. 경매 절차를 배우면 알아. 이제 매각 결정 기일. 아까 모르더라도 매각 결정 기일을 적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옛날에는 농지를 치다하면 일정 거리 이내에 이사 와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멀리 있어도 취득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저 밑에 남쪽 것도 취득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농지증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이거 법적 성격을 묻는 거잖아요. 5번이 정답이에요. 봐, 공부하니까 쉽죠? 안 하면 어렵고 하면 쉬워요. 원래 그래.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면 돼. 뭐 아직도 뭐 한 6개월 남짓 남았으니까 충분해요. 공부도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못 맞아도 97.5점은 나올 수 있어요. 97.5. 그럼 몇 개 틀린 거예요?
한 개. 그건 A 이상 틀린 거예요, 그냥. 출제자 생각해서. 그렇죠? 아, 기분 상할까봐. 아주 좋았어요. 네, 네, 그렇지.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까지 끝났냐면 여기까지 다 조사 끝났어요? 네. 그럼 이제 뭐 조사로 돼요? 거기 상태, 입지, 환경 조건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조사하면 조사는 끝나요, 일단. 그럼 이제 상태, 입지, 환경은 뭐 판사할 것도 없고 책 보세요. 그 양가로 1번 내외부 상태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벽면 균열 상태 누수 여부 있어요? 네. 벽면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도색 도배 동그라미. 자, 벽면 균열이 있냐 도색 도배 필요하냐 이거 조사해야 되죠? 네. 그럼 어떻게 조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적어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거예요. 자료 요구사항 적었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각종 시설 상태 나와 있죠? 자, 단어만 체크하면 되겠네. 수도. 그럼 수도 딱 나오면 뭐 조사할지 알죠? 파손됐느냐, 물 잘 나오나, 뭐 이런 거 있지. 전기, 첫째 줄로단 전기 동그라미. 두 번째로 가스, 소방, 4번 열 공급, 5번 승강기, 마지막으로 배수. 그거 단어만 체크하면 뭘 조사할지 감 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조사해야 돼? 자료? 거주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 자, 청색 2번에서 양가로 1번, 2번 묶으세요.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버스 지하철 연계되느냐? 초중고 학교명 소요시간 다 조사해야 돼요. 이거 묶어갖고 입지 조건이라고 적으세요. 양가로 1번하고 2번 묶어서 입지 조건 적었어요? 네. 입지 조건은 어떻게 조사해? 개공이 직접 조사 이렇게 적으세요. 현장 조사인데 개공이 직접 조사 이렇게 적어봐요.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이건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일조소음 진동도 환경조건 나와있죠? 첫째 줄 후단 일조량 동그라미. 일조량 바로 밑에 소음 진동 동그라미. 일조량호 소음 진동 동그라미 쳤어요? 이건 자료 요구라고 적어. 일조량 소음 진동은 자료 요구. 벽수 1에서 1이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옆에 비선호시설 있잖아요. 개공이 직접 조사. 1km 이내 비선에서는 개공이 직접 조사라고 적었습니까? 적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있냐 없냐 이런 거. 개공이 직접 조사. 적어놨어요? 자, 오른쪽. 취득 관련 조세, 종류하고 세율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율은 어차피 세법에서 다루니까 우리는 종류 말하면 돼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이건 이전 관련 조세잖아요. 필요 없어. 그럼 어떤 것만? 취득권.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세, 인지세 거기까지만 적으세요. 이걸 조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예정 금액 나와 있어요? 첫째 줄만 적으면 돼요. 예정 금액이 뭐예요? 자, 저 금액을 말하잖아요. 물건 금액. 누가 산정한 금액이요? 개공입니다. 첫째 줄. 개공이 거래가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선정한 금액을 예정 금액이라 해. 그래서 학계로에서 감정평가를 그래서 배운 거예요. 금액 산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조사했어. 그럼 조사한 걸 어떻게 해야 돼?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나서 산다라면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 같이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래서 이제 466페이지 4절이 확인 설명서 작성. 몇 문제가 나와요?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뒷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진짜 쉬워.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해. 무조건 나온다니까. 시험은 어디가 나올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어렵든 쉽든 나온 것이 확실되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건 빠진 적도 없어. 무조건 나와. 중요하잖아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가르쳐 줄까? 그 방법을 나는 연구해 온 거예요. 5년간. 절에 가서
근데 여러분이 10분이면 돼. 그러니까 수강료 안 아깝죠. 그렇죠? 나는 5년간 연구한 거 여러분 10분이면 방법을 연구했다고. 어떻게 하면 쉽게 머릿속에 넣어줄까, 그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 확인 설명서 1이 뭐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1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가 뭐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이 토지 확인 설명서. 4가 임목강업재단 공장당. 네 가지인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만 제대로 해놓으면 80%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교만 하면 돼. 그러면 결국 일을 먼저 해야 돼, 안 해야 돼? 일을 해야지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만 제대로 해놓으면 80% 공부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2, 3, 4는 6월 달에 할 거고 다음 파스 때 할 거고 오늘 일을 확실하게 하자고. 이해됐어요? 근데 딱 그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 전에 쉬어버려야 돼. 아, 그랬잖아요. 맞죠? 예, 휴식 같습니다. 휴식.